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팅엄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향기라고 합니다. 원래 디자인과로 가려던 참이었었는데 대학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던 시기가 왔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컴퓨터에 관심이 갑자기 생겼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 온 것 같기도 하고. 저는 5개 대학교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 노팅엄대학교, 도버러대학교, 더럼대학교에서 오퍼를 받았었고, 더럼대학교는 대학교는 좋지만 시골 쪽에 있어서 근처에 뭐가 없다고 들었어가지고 포기를 했었고요. 노팅엄대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을 봤었는데 인턴십 포함이 되어 있는 4년제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했어가지고 이 학교에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노팅엄을 선택을 했습니다. 노팅엄도 제가 영국 오기 전에 듣기로는 시골적인 분위기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런 기대 없이 왔었는데 자가격리 끝나고 딱 나가자마자 구경을 했었는데요. 조용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살기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교수님께서 매주마다 줌으로 인턴십을 지원한 모든 학생들과 세미나 형식으로 인턴십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PPT 형식으로 설명을 다 해주시고요. CV나 커버레터 같은 것도 써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줌으로도 알려주시긴 하는데 교수님들이나 스튜던트 서비스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약속을 잡아가지고 대면으로 봐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고쳐 나가기에는 좋은 것 같긴 해요. 또 제가 따로 찾아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 링크드인이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회사 알아보는 거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2학년 때부터 했고요. 지금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이 멘토 형식으로 해가지고 줌으로 본인들이 겪었던 그 인턴십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무래도 직접 겪어봤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좀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V나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주시고 본인들이 지원했었던 회사 어떻게 지원했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일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 빌딩에서는 안 듣고요. 익스체인지 빌딩이나 비즈니스 빌딩의 대강의실이나 소강의실에서 주로 수업을 듣고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 안에 있는 랩실이 있어요. 1층에. 거기서 다 같이 랩이나 세미나 형식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수업을 1학년 때는 대강의실에서 거의 매일 수업을 했었는데 200명, 300명 다 같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서로 신경을 안 써서 일단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3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사이언스과 안에도 이제 여러 코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 코스 전부 다 합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이 학교 처음 오게 되면은 3개의 그룹으로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도 그 3그룹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에는 그 그룹이 필요가 없었지만 올해는 그 그룹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소강의실에서 익스체인지 빌딩에서 주로 수업을 했었는데요. 왜 대강의실에서 수업을 안 한지 모르겠는데 늦게 가면 자리가 없거든요. 필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2학년 다 같이 듣기 때문에 좀 많아요. 아마 150명 정도 들어야 되는 수업인데 소강의실에는 100명밖에 못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온라인으로도 이제 강의가 올라오지만 그런 게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불편함을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번 그 겪은 이후로 저는 빨리 갑니다. 일단 과목 중에서 과제 같은 거 내주시면은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수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랩실에서 가지고요. 그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혼자 과제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힌트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가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이외에 따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랩실에서 주로 공부를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 형식으로 어시스턴트 선생님들이 시간을 따로 내셔서 좀 더 문제를 많이 푸는 형식으로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런 식을 약간 세미나로 부르는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어디셔널 모듈로 인정이 됩니다. 크레딧은 정규 과목들만 받아요.
1학년 때는 일단 저희가 과목들을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필수 과목들이었고 모든 언어를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기본적인 언어들은 다 배웠었고 그리고 수학 과목도 필수로 들었었습니다. 1학년 때 5과목을 들었었는데요. 전체 다 똑같은 300명 학생들이 듣기 때문에 다 대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2학년 때는 일단 3과목 빼고 전부 다 선택 과목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서 7과목을 들었었고 전부 다 익스체인지 빌딩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하나는 그룹 프로젝트였는데 이거는 1년짜리 큰 프로젝트였고 수학에 대해서 배웠었고 선택 과목이었지만 UX 디자인에 관련된 과목을 들었었고요. 과목들 중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 과목이 아무래도 C 언어에 대한 과목이었는데 C 언어가 되게 큰 주제의 과목이었기 때문에 안에 소주제 같은 것들을 너무 깊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한 학기에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진도를 또 빨리 나가시고 이러함으로 인해 제 스스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치엄 대학교 오기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과에 대한 언어들에 대한 공부를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저는 C도 어려웠고 자바도 어려웠습니다. 오기 전에 그런 언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오면 막상 여기 왔을 때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공부를 할 때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그룹 프로젝트 한 거는 2학년 1년짜리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원들을 자기가 직접 뽑을 수 있고 나중에 5명이서 다 같이 작은 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교수님이 따로따로 하나씩 나눠주시고요. 2학년 때는 자기 조원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교수님이 정해주십니다. 한 그룹씩마다 교수님이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랑 매주마다 만나서 프로젝트를 나아가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5월 달에 종강하기 전에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룹들이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가지고 교수님들을 설득을 하는 식으로 발표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1학년 그룹 프로젝트 했던 걸 가지고 약간 연관된 식으로 2학년 때까지 와서 주제가 아무래도 1학년 때보다는 더 큰 주제고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다른 과 애들 앞에서도 발표를 해야 한다는 점이 달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컬러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색깔들을 가지고 데이터에 저장을 해서 사이트를 돌리는 식으로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나 C 언어가 적용이 돼서 1학년 때는 5명이었고요. 2학년 때는 7명이었어요. 1학년, 2학년 총 합쳐서 필수 과목들은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수님이 점수를 매기고 프로젝트로 전부 다 매기는 과목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랑 시험이랑 이렇게 50대 50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가지고 전체 전수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2번 썼어요. 4월 초에 한 번 있었고 5월 말에 한 번 있었어요. 일단 저는 컴퓨터 공학이라 생각을 해서 코딩을 위주로 하니까 노트 테이킹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여기 오고 나니까 뭐 렉처 같은 거 듣고 나서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시험에 포함이 되니까 공부를 할 때 코딩 과제 빼고는 전부 다 노트 테이킹을 우선시 하는 것 같고 무작정 외웁니다. 이틀에 한 번씩 노트 테이킹을 해서 외우는 것 같고 한 번은 코딩 과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매주마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1학년 때 왔을 때는 벼락치기 했었는데 아무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수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버스를 또 타야 되고 해서 7시쯤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면은 9시쯤에 여기 도착을 하거든요. 5시, 6시까지 수업을 하고 9시까지 도서관에서 있다가 집에 가서 근처에 한국 친구들도 살기 때문에 같이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